1월 27일 2022년 비극의 반복을 막아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한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인 사고. 그 현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무책임과 안전불감증이 만든 죽음의 덫이었죠. 이 사고는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를 묻기 시작했고, 이 질문은 곧 거대한 법률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랜 논의와 갈등의 산물이었습니다.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같은 반복된 비극이 법안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1월 27일 이 법은 시행되어 기업과 경영 책임자들에게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자와 질병자 각 10명 이상 발생. 이 법은 단순히 사고의 결과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경영 책임자의 사전 조치와 의무 이행 여부까지 포함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법 시행 후 첫 번째 수사 대상은 삼표 산업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였습니다. 20m 높이의 흙더미가 무너져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기업과 경영 책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창원에서는 두성산업 대표가 독성 물질 관리 부주의로 인해 16명의 직업병 환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제재의 기준점을 설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첫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법원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법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경영 책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설비와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의 시행은 안전을 위한 첫걸음임이 분명합니다. 법률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처벌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과 사회가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약속이며, 더 나아가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상기시키는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묻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바로 그 약속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